네, 다음 발표는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헬리 교수님이시고요. 석사 10년도 졸업하고 나서 AI 관계수에 선생님이 계시다가 의료학과 석사 답사하시고 칼퇴 계시다가 이제 내년 초부터 스탠포드 전자과학 교수로 되게 예정하고 계십니다. 접속 필기초등학교 온라인 강의 주도록 하겠습니다. 헬리 교수님 준비되는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준희라고 하고요.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로 후배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한 40분 정도 이제 발표 시간을 이제 받았는데 이제 한 20분 정도는 이제 제가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어떤 이제 커리어를 밟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한 20분 정도는 그 후배님들이랑 좀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 주고받으면서 이제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사실은 조금 이제 앞서 김현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조금 다양한 이제 분야를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또 앞으로 이제 스탠포드에서 하게 될 연구는 이제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양자 기술에 대한 이제 연구를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기계공학자에서 이렇게 양자 과학 연구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커리어를 이제 가지게 됐는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조금 뭐 양자 기술에 대해 생소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런 양자 컴퓨터라든지 양자 역학을 활용한 응용 분야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개발되고, 심지어 산업에서도, 이렇게 사업적으로 또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제목을 이제 New Frontiers in Quantum Technology로, 잡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제 소개를 이제 또 한 번 더 리마인더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사학번으로 기계공학과 이제 학부생으로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석사까지 이제 기계공학과에서 지금 이제 계시는 김승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석사학위를 했고요. 이제 그게 이제 2004년도에서 2010년도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병역 특례로 이제 전문 연구위원으로 또 카이스트 안에 있는 그 오리연모 근처에 있는 KI 광기술 연구소에서 3년 정도를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병역을 이제 따로 이제 해결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역이 끝나고 이제 하버드로 전공을 바꿔서 이제 물리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칼텍으로 와서 좀 더 깊게 이제 양자 물리학에 대해 연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칼텍으로 자리를 옮겨서 연구를 하게 됐고, 이제 최근에 이제 스탠포드의 전자과에 또 임명이 돼가지고 제 연구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연구 분야는 이런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혹은 양자 정보과학 그리고 원자 물리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기계공학에서 보통 배우는 학문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생소하실 텐데 조금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끔 이게 왜 재밌고 왜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올해 이제 2022년도 노벨 물리학상이 이제 양자과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양자 얽힘이라는 이제 퀀텀 인탱글먼트라는 현상을 실험적으로 보이고 관측한 이런 사람들한테, 3명의 물리학자한테 이제 수상이 이제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실 수도 있지만 이런 양자 얽힘 현상은 그 아인슈타인조차도 부정하고 있지 않았던 현상이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스푸키 액션에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귀신이 하는 짓이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양자역학을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정말 미시세계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는 게 실험으로 이제 증명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을 또 받을 수 있었던 거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왜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혹은 양자역학이라는 게 되게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되게 연구적으로 가치가 있냐. 그래서 이제 사실 기계공학에는 커리큘럼에는 참 포함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일반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기타 이제 물리학 관심이 있었으면 이제 슈퍼포지션이라든지 이런 양자 중첩이라든지
양자 얽힘 현상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 이제 고전 컴퓨터 그죠?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할 때 보통 이제 0과 1 이런 되게 바이너리 연산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디터미니스틱하게 수행을 한다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뭐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들게 되면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양자 중첩,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멀리 떨어진 이런 양자 컴퓨터의 소자가 되는 이런 양자 소자, 보통 이제 큐빗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큐빗의 상태가 서로 얽혀 있는 그런 굉장히 비직관적이고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술이 발전하고 당연히 이제 물리학뿐만 아니라 공학 이런 기계공학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심지어 이제 양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퀀텀 애드벤처 소위 이제 퀀텀 애드벤처에서 우리가 고전적으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이런 뉴턴 역학으로 설명되는 기술 이런 프로덕트보다 훨씬 그것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퀀텀 어드밴티지 혹은 이제 퀀텀 스프리머시 이제 양자 우월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요.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게 예를 들어서 개발이 되면 마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같은 게 다 사라지고 이제 양자 컴퓨터로 완전히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실제로 이제 동작하는 원리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고전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주는 약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양자역학적인 어떤 이런 펀다멘탈한 이런 물리 현상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응용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런 응용 분야들이 마치 고전에 존재하는 이런 센서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인데 그런 걸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 특정 이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영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 되게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기사라든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이런 양자 컴퓨터라는 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는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분야가 아직 활발히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마치 춘추 전국시대와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물리적으로 정말 다르게 생겼고 플랫폼이 다른 거죠. 플랫폼이 다른 것들을 가지고 동일한 이런 피직스를 마치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다든지 이런 양자역학을 지배하는 이런 운동 방정식 혹은 그런 거를 이제 푸는 거를 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또 이제 얘기를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자 기술이 이렇게 학교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렇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정말 사업적으로 가치를 느껴서 지금 미국에서는 혹은 세계에서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라는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사업체들이 이제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특히 여기 이제 QPU, 그죠?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 이제 다양한 이제 요소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퀀텀 프로세싱 유닛, 그죠? CPU에 해당되는 퀀텀 버전, 그거에 해당되는 버전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이제 초전도 큐빗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아이온을 가지고 만든다든지 이런 포토닉스 광학적 시스템을 가지고 만든다든지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좀 더 우리 이제 기계를 만지고 기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양자 컴퓨터 실제로 연구실에서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칼텍에 몸담고 있는 연구실에서 매일매일 실험을 하고 있는 이 장치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칼텍에 있는 연구소에서는 이 중성 원자와 레이저를 가지고 이런 퀀텀 컴퓨터를 이제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에 굉장히 이제 하얗게 빛나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 스트론튬 원자들이 구름처럼 이렇게 뭉게뭉게 뭉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아래로 이제 오브젝티브로 강하게 레이저를 이제 직광을 해가지고 이 스트론튬 원자를 반응을 시키면 빛을 내게 되고요. 그 빛을 우리가 원자가 많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준이 되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레이저를 다발로, 그러니까 트위저 어레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트위저 어레이를 다발로 쏘게 되면 우리가 단일 원자 하나하나를 각각 레이저 이 트위저 센터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포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저를 다발을 이용하면 단일 원자를 이제 포획을 하고 이렇게 피리어딕 어레이를 준비하는 기술로서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여기 그 주황색으로 나온 이제 하얀 점들이 이제 하나하나 단일 원자거든요. 그래서 이 단일 원자들을 이제 규칙적으로 우리가 배열된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 이게 이제 퀀텀 컴퓨팅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할 때 이런 레이저를 쏘고 이제 빛을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마치 큐빗이라고 하는 양자 정보를 해석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퀀텀 컴퓨터에서도 이런 퀀텀 서킷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Q0부터 Q4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큐빗 하나하나, 그러니까 원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레이블을 해놓은 거고요. 그 이제 하나의 예로 이제 원자가 5개가 있고, 그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 순서상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게이트 오퍼레이션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트랜지스터 예를 들면 XOR이라든지 엔드 게이트라든지 이런 게이트 오퍼레이션을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퀀텀 컴퓨터에서도 이제 이런 퀀텀 컴퓨터에 대응하는 이런 퀀텀 서킷 같은 것을 그릴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은 퀀텀 서킷을 이제 디자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실험에서는 이 퀀텀 서킷이 어떻게 작동하냐를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하나의 점들이 단일 원자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레이저 다발을 공간상에서 이동을 시키면 원자들이 이렇게 줄줄이 따라와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놈들을 이제 뭐 2큐빗 게이트라고 해서 서로 이제 게이트도 오퍼레이션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퀀텀 양산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재밌죠. 이게 사실 원자 하나하나라는 게 사이즈가 거의 머리카락의 10,000분의 1 혹은 그 이하로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단일 원자를 이미징할 수가 있고 또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많은 이런 공학적인 발전이 있었다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그러면은 양자 이런 그 과학 혹은 컴퓨터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는 문제들이 뭐냐 또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재밌게도 이런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지만 굉장히 유니버설한, 굉장히 보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controllability. 우리가 이제 양자 회로를 구성을 하면 우리가 이제 디자인한 대로 그 회로가 돌아가길 원하잖아요. 에러가 없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로버스트한 이런 퀀텀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controllability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퀀텀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정말 유즈풀한 일을 하고 싶으면 이제 큐빗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큐빗의 숫자와 디바이스의 퀄리티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2axis 다이어그램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존재하는 플랫폼을 배치를 하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큐빗이 많은 플랫폼들은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고 큐빗의 숫자가 좀 적은 것들은 이제 퀄리티가 좋은 이런 서로 엔타이 코릴레이션 된 양상을 보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양자 역학을 이용한 이런 양자 과학의 최종적인 목적은 퀄리티와 퀀티티를 동시에 가져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둘 다 좋은 정말 노벨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은 퀀텀 하드웨어는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게 하나의 이제 연구 주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개발하면 우리가 원하는 퀀텀 회로를 또 짜야 되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지, 로버스트하게 컨트롤할지, 그게 또 중요한 연구 주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잘 만들었으면 또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계공학에서도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면 그거 이제 신뢰성을 평가하듯이 이런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쳐도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신뢰를 할 거냐. 그래서 베리피케이션, 이 벤치마킹, 이것도 하나의 큰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곧 저만의 이제 연구실을 가지게 되고 이제 이런 양자 과학 쪽의 분야에
연구를 하게 될 건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또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연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시간을 후배분들이랑 가지면서 좀 더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은 뭐 제 연구 얘기도 좋지만 제가 이제 카이스트 기계학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공유를 하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이렇게 자유롭게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04년도에 기계과로 입학을 하게 됐고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제가 지금 이런 양자역학 연구자로 될지 정말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마치 제가 무슨 교수가 되고 싶고 학교에만 있고 싶고 뭔가 굉장히 이렇게 플랜을 잘 해가지고 이런 똑같은 정말 목적의식을 가지고 걸어온 것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제 삶을 제가 되돌이켜 생각해보면 항상 그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제 호기심, 재미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 미래를 두고 이렇게 고민했다기보다는 제가 그 순간순간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마치 재미를 가장 호기심 그거를 가장 우선순위로 뒀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제 삶을 드라이브하는 원동력이 됐고 또 수많은 우연의 기회 속에서 이렇게 트레젝토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카이스트 입학을 할 때는 저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뭐 창업이라든지 이제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뭐 뉴스 기사도 많이 접하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도 이제 나도 창업을 하고 뭔가 젊은 CEO가 돼야겠다 약간 이런 꿈을 가지고 사실 이제 기계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 또 기계공학을 선택한 이유는 왠지 기계공학을 선택을 하면 이제 시스템을 보는 눈이 이제 있고 그리고 굉장히 펀다멘탈 이론부터 최종 프로덕트까지 모든 것을 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을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제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기계공학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학과들이 존재하지만 뭐 우스갯소리지만 전자과도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수업이 또 너무 재미없는데 기계과 수업을 듣더니 너무 재미가 있고 그래서 기계공학과를 이제 후에 없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실제로는 이제 좀 더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졸업을 할 때쯤 되니까 대학원을 가야겠냐, 아니면 뭐 회사를 가야겠냐. 이제 처음 이제 진로를 고민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조금 깊게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광학이라는 분야를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지금 이제 김승우 교수님 연구실에 석사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된 이유가 조금 이제 당시에 김승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조금 되게 창의적인 연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를 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저널에 이제 논문도 나오고 그래서 왠지 그 연구실에 가면 남들이 하지 않는 굉장히 이제 독창적인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도전적인 마음도 들고 그런 열정이 있어서 이제 연구실에 조인을 하게 됐고요.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레이저 이런 광학이 또 물리학이랑 굉장히 가까운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물리학에 대한 호기심도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전혀 제가 이제 물리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지 몰랐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깊게 공부를 하고 싶어졌고 좀 더 이제 확장된 연구를 하고 싶어서 또 유학까지도 결심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학을 갈 때는 물리를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물리학과로 이제 전공을 바꿔서 유학을 나가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사실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커리어를 그동안 공부했던 거에서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바꾸는 셈이 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를 할 때 약간 뭐라 그래야지 정말 새로운 연구를 하고 싶은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패기 있게 전혀 모르던 연구 분야를 이제 선택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게 재밌어 보였고 그냥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많은 또 좌절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거의 초반 2년 동안은 이제 회의를 들어가거나 교수님 얘기를 하는데 제 주변 동료들이 하는 얘기를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서 집에 와서 제가 당시에 또 결혼을 했었는데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아, 내가 도라루방 같다. 그래서 거의 아무 말도 못하고 한 2년간을 굉장히 이제 고생을 했었어요. 그 연구에 갭이 있었고 그리고 같이 들어온 학생들은 물리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런 학문적인 이제 갭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상태였고요. 근데 이제 좌절하던 와중에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 하지만 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런 기계공학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정말 새로운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부족했던 것을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동료들과 소통을 하며 그걸 이제 흡수를 해나가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런 서로 이제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동료들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융합 연구 그리고 독창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실패도 있었지만 정말 새로운 발견도 하고 연구의 기쁨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통해서 혹은 뭐 이런 대학원 생활을 통해 가지고 조그마한 사회지만 느낀 것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항상 그런 자세를 취하고 소통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또 그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협력을 해야겠다. 그리고 되게 좋은 인연이니까 이 인연을 활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마인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되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런 친구를 많이 만들고 가치라는 이런 것을 이제 습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버드를 이제 졸업할 시기가 왔어요. 이제 박사를 또 어쩌다 보니까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이제 졸업을 이제 또 하고 이제 진로를 또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는데 또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솔직히 얘기해서 박사가 길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또 뭐 연구를 하면서 즐거웠지만 몸과 마음이 되게 지친 상태였어요. 근데 당시에 또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면 뭐 삶이 안정적이고 또 그때 저는 또 가족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사실 유혹도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원하고 제가 정말 재미가 있고 호기심이 있는 분야를 해야 하지만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연구실에서 박사 때는 사실 제가 양자 컴퓨터 연구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 하버드에서 양자 컴퓨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을 접하면서 그 분야를 정말 공부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래 내 소신대로 좀 더 이제 내가 정말 관심이 있는 분야를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이제 포스닥을 칼텍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들뜬 마음으로 이제 새로운 고대시에 조인을 하고 또 새로운 연구 분야를 접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할 일은 산더미고 시간은 짧은데 고민이 많아졌죠. 그러던 와중에 또 제가 또 가방끈이 또 길어졌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이런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러브콜들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퍼도 받게 됐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죠. 근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지금 포스닥으로 양자 컴퓨터를 하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팬데믹이라는 상황,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을 하지 못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조금 되게 후회가 될 것 같고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포스닥을 끝내고 내가 이제 무슨 직업을 가질까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냥 어떤 직업을 떠나가지고 제 스스로 돌이켜 보니까 저는 제 스스로 뭔가 소신을 가지고 내가 리더가 돼가지고 내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즐거움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내가 조금 이제 학교에 이제 선생님으로 혹은 이제 교수로 이제 지원해서 이런 내 연구실을 가지고 정말 내가 리더가 돼서 내가 꿈꾸는 이런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운 좋게 또 이제 스탠포드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딱 봤을 때 뭐 물리학도 했다가 뭐 전작가도 이렇게 교수로 지금 이제 조인을 하게 됐지만 사실은 학과에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벽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공학 이런 융합 연구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교수를 해야겠다 생각하는 게 이렇게 카이스트 기계학과를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정말 이런 펀다멘탈부터 최종 프로덕트까지 이런 시스템을 보는 눈을 기르고 그리고 먼 미래를 상상하는 그런 힘도 기르고 더 더불어서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제가 정말 리더가 돼가지고 뭐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되게 내재적으로 배우게 되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이런 자리를 선택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지금 10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10분 정도 남았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졌네요. 제가 말한 게. 근데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통해 가지고 네, 후배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받고 그거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양자 컴퓨팅 시대가 이제 올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시대에 이제 기계공학과로서 가질 수 있는 포션이 어디에 있고, 또 기계공학자가 양자 컴퓨팅 시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그리고 아마 그 양자 컴퓨팅 이런 양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딱 들으시는 생각이 그거 물리학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공대 교수로 조인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 양자 역학이라는 분야가요. 그 거의 100년 전에 이미 다뤄졌던 학문이고요. 사실 이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현재는 공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은 다 알아요. 이론은 다 아는데 누가 더 시스템을 로버스트하게 잘 만들고 정말 이피션트하게 제어하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그걸 잘 평가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대로 작동을 시킬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비전 슬라이드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하이 레벨로 보면 그런 이런 커리큘럼이랑 굉장히 잘 맞아 있어요.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이제 개발해야 되는 일이고 하드웨어를 개발했으면 그거를 잘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제어하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들이 뭐 양자 컴퓨터를 다룬다고 우리가 새로운 지식의 제어가 시스템이 필요하냐? 그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제 PID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측하는 신호들도 다 전기적인 신호고 우리가 정말 다 익숙한, 그러니까 정말 학부 때 배우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제어이고, 그리고 이런 신뢰도 평가 그런 것도 기계공학의 굉장히 큰 분야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계공학자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라는 게 말 그대로 1부터 100까지 다 알아야지만 돌아가요.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데 있어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계공학자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학교의 이런 연구실이라든지 이런 양자 컴퓨터를 연구한 연구실이라든지 혹은 이런 산업에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벌써 양자 컴퓨팅을 하려고 하는 벤처 기업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리학자보다는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사람들의 팀워크 그리고 이런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기계과에 좀 팔이 보고 있어가지고 제어를 하다 보면 전자과 제어하고 물리과 제어하고 기계과 제어 중에 기계과가 제일 제어를 잘하는 것 같은데 세 분야를 다 경험하신 입장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그 학문적인 약간 접근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한번 비교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융합 연구,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최첨단 이런 연구 혹은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기술을 뭐를 전공했냐에 따라 뭐 어느 정도 뭐 도움이 되고 더 배워야 되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 새로운 어떤 지식이라든지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이제 얼마만큼 펀더멘털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죠? 이제 그런 것들에서 저는 이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은 이런 그뭐 회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퀀텀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그들이 만드는 기계들은 다 비슷해요. 기술도 비슷하고. 하지만 차이는 그거를 정말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죠? 그러니까 정말 펀다멘탈 그런 거에서 정말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돌이켜 봤을 때 기계공학을 전공해서 좋았던 점은 굉장히 이제 브로드하고 이제 넓은 분야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학부 2학년 때는 우리가 이제 펀다멘탈한 그 것들을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펀다멘탈과 응용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4학년 때 보면은 또 이제 이런 실제 프로덕트를 만들어 보는 이제 창직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수업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실제 진행을 하면서 진짜 real world problem을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어프로치를 취해야 되는지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제 기억으로는 다른 학과에서는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이런 리더십을 기르고 또 문제를 처음부터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많은 이제 밑거름이 되고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하셨으니까 새벽 1시 때인데 퇴근 안 하시고 육아 부담도 있으시는데 사무실에 나오셔가지고 좋은 강의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좋은 발표해주신 트레이 교수님께 박수 드리면서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